나만의 아이템으로 돈 버는 법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려워하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셔서 이제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자본 창업을 하면서 10년 넘게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고 그 과정 중에 정리한 내용으로 무료 이메일 코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일부분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권 이상의 책을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고요. 다양한 카테고리의 기업에 콘텐츠 마케팅 자문을 하고 상장사 창업자와 공동으로 여러 가지 무자본 창업을 실행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만의 아이템을 찾는 방법을 분명히 발견을 하실 거고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도 영상 끝에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자본 창업의 함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자본 창업의 함정에 여러분들이 빠지고 있다는 생각 별로 안 해보셨을 텐데요. 무자본 창업은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무자본 창업을 시도를 하시는데요. 서로 비슷한 아이템들을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고요. 서로 베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 차별화가 어려워져서 그 경쟁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월트 디즈니도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쉽게 시작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무자본 창업, 진입장벽을 낮춰준 거 너무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핵심 경쟁에서 차별화하고 지속적으로 나만의 가치를 제공하는 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 많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미리 마케팅을 배우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다양한 마케팅 강의를 듣다가 그 돈이 아까워서 내가 그 아이템으로 바로 창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강의를 하는 강사로 창업을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 많이 보실 거예요. 유튜브 성장 배우고 내 사업에다 적용시키려다가 잘 안 되니까는 유튜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전자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책 써서 브랜딩 하려고 했다가 내가 전자책 쓰는 방법을 가지고 강사가 돼버리는 일들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죠. 마찬가지로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이제 혼탁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자본 창업이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함정에 빠져들어서 나만의 아이템이 아니라 너무 경쟁이 치열한 아이템이 돼버린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수가 30억 개가 훨씬 넘는데요. 그 중에 99%는 $100 이상을 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포브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진입장벽이 낮으면 낮을수록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돈 벌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만의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핵심 관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을 배워서 마케팅 대행사나 마케팅 강사가 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사업은 계속해서 내가 경쟁자를 만들어내는 방식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스 고디는 당신이 어떻게 시작하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내는가 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고유한 가치로 경쟁에서 초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무엇이 본질인가? 바로 나 자신이 본질이다. 창업자의 인생 스토리로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애호가 친구가 중고차 구매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의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자기 사업으로 넘어갔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던가, 연애에 관심 있는 친구가 연애 관련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수익을 잘 만들었다던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맛있고 몸에 좋은 그런 빵을 만들어내는 그런 니즈가 있는 친구가 이제 계속 그 사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팬들을 많이 만든다라던가, 이런 식의 사업 아이템들 초기에 자본이 많이 들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핵심은 자기의 경험이랑 스토리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화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 강조를 해드린 부분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아이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 아이템은 좀 실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피드백을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무자본 창업으로 시작을 했을 때 나중에 피벗할 때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을 할 때는 좀 더 발전된 상태로 두 번째 창업 아이템을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아이템에서 얻은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고 또 세 번째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때 무자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 피봇이 더 안전하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은 첫 번째 창업 아이템에서 피봇을 통해 가지고 훌륭하게 피봇을 성공한 그런 70%가 두 번째 사업 아이템에서 2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만의 아이템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런 것을 찾는 실천법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먼저 내 생각을 기록을 하고 내가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남들 얘기 듣고 강의를 들으러 다니면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 고객과 있었던 일들,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기록하고 공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꼭 잘 되거나 뭐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어야지 내가 좀 떨어져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가고 있는 방향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 아이템에 접목할 수 있는 힌트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문제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 문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아이템, 다음으로 아이템을 구체화할 때 그때는 이왕이면은 유사했던 사례, 벤치마킹 할 만한 사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잘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잘 안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요. 초기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피봇을 한 그런 사례들도 존재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나만의 아이템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내가 충분히 겪을 마음의 준비도 하고요.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벤치마킹한 사례를 바탕으로 또 영감을 얻어가지고 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강의나 이런 데서 피봇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첫 번째 창업에서 너무 무리하게 대출이나 투자를 받게 되면은 피봇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자본 창업으로 아이템을 시작했던 이유도 무리한 대출과 투자를 통해 가지고 힘들었던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템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피봇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무자본 창업으로 시작을 하고 점점 나만의 아이템으로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내가 충분히 경험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창업자도 피봇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비디오 대여였지만은 전 세계 구독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도하는 아이템으로 피봇을 해서 역사를 써가고 있죠. 우리는 블루오션이라는 단어들을 흔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무자본 창업에서는 블랙오션을 발견해라,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잘 찾지 않는 경쟁에서 초월한 그런 아이템으로 가기 위해서 블루오션 다음 단계까지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요. 첫 번째 창업에서 레드오션도 경험을 하고 자신의 한계도 발견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창업으로 피봇을 할 때 조금 더 차별화된 그리고 나만의 스토리를 반영한 그런 방식으로 아이템을 확장을 시킬 때 조금 더 블루오션에 가까운 아이템으로 피봇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스타트업들이 70 이상이 피봇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블루오션을 창출을 할 때 저는 그때 중요한 게 진정성 있는 창업자 마인드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정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창업자는 고객한테 신뢰를 얻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이템 자체에 에너지나 내 영혼이 이제 담겨 있고 그게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인데요. 내 아이템을 믿고 고객들이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진정성이 된다라고 스타벅스의 창업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냥 다시 가르치는 이런 방식으로는 차별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실제로 했던 경험, 그리고 실제로 관심 있는 부분,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아이템에다가 조금씩 담아내고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내가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성장의 이야기까지 같이 고스란히 아이템에다 담을 때 우리는 진정성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그런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손쉽게 콘텐츠도 만들고 고객들에게 줄 정보도 만들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내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고객들과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객들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인공지능에서 한 발 떨어져서 진정성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거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요. 오히려 그게 귀찮을 수 있지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구매 전환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혹은 아이템 성공에 있어서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영리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리처드 브랜슨 같은 경우에도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성공을 가져온다라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나 펩시의 창업자들도 이 진정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진정성이 담긴 아이템만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자본 창업 아이템을 선택을 할 때, 혹은 그것을 계속 빌드업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봐야겠죠. 요약하면은 무자본 창업이 매력적이지만은 함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봇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내 스토리와 경험, 진정성으로 어필해야 되는 부분 얘기를 드렸고, 블루오션 역시도 이 같은 맥락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똑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과 사명과 이런 걸 바탕으로 내가 같이 성장하고 기업도 같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경쟁을 추월하고 팬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아이템으로 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쓰면은 요거 하나를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고자 하는 사업, 아직까지는 생각의 한계가 좀 한정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이상적인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과거에 어떤 피봇을 거쳤는지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찾아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